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대상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방에 입장한 너희 모두 멤버만에서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대화명 붓다 강훈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20대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건 변호사님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2010년도 4월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들은 신상 정보 공개가 된 적이 없고 예. 2013년도에 대구 클럽 여대생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25세 된 사람이 신상 정보 공개됐는데 25세가 이제까지 공개된 사람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뭐 10대들의 신상 정보 공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법에 보면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상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청소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붓다가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19세인데 생일이 안 지나면 18세잖아요. 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성폭력법에 보면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중에서 19세가 되면 19세 되던 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도 예외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 거죠. 네. 뭐 사실상 강훈 측 변호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신상 정보 공개가 가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거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처분,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집행정지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한 2, 3일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법원이 공개한 이유를 보면 이제 재밌어요. 뭐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할 공익이 강훈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범죄가 너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붓다 강훈이 조주빈을 도와서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아마도 신상 공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강훈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보다 더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어요. 조주빈의 오른팔인데 보시면 조주빈과 알게 되면서 이 박사방에 가담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N번방이 막 돌아다닐 때 안장방이라는 곳의 회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보도는 운영자 자리를 물려받은 거 아니냐.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박사방에 참여하면서 조주빈의 자금책이었어요. 자,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암호화폐로 그 막대한 유료 회원들의 수익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겠죠. 환전상을 만나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오고 이것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회원들을 끌어모으는 또 말하자면 영업자의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에게는 이 붓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범죄 조직으로 볼 것인가까지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 조직의 지도부에 해당하는데 한 2인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신상 공개 논란도 좀 있었지만 이 강훈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중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 활동도 했었고 또 특히 IT 분야의 뭐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관심이 많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강훈의 이중적인 생활. 조주빈도 뭐 사실 굉장히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주빈 대학 시절에 학보사 활동을 하고 네. 의미 있는 글도 쓰고요. 젊은이로서 봉사활동을 단연간 열심히 하고 근데 남은 여생도 봉사활동하면서 살겠다. 근데 완전히 이중적인 얼굴을 봤죠. 강훈도 어찌 보면 조주빈의 닮은 꼴이에요.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건 모범생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교내 프로그램 경진대회 같은 데서 상도 탔어요.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인다면 엠번방 사건이 아니면 강훈 같은 젊은이를 IT 꿈나무 이렇게 부를만 해요. 네. 근데 대기업에서 또 하는 멘토 이 쉽에도 참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을 배워서 합법적인 영역에서 건강한 IT의 성공인을 꿈꾸기보다는 이 돈과 범죄와 성착취 영상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청소년으로서의 강훈의 이중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주빈이 밝혔던 박사방 공동 운영자는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인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 거고 다른 운영자에 대한 신상 공개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공범 대화명이 이기야였던 경우에는 지금 군 검찰, 왜냐하면 지금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군에 있던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역할이 주로 이기야로 대화명으로 활동하면서 박사방에 있던 그러한 착취물을 퍼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했었고. 네, 홍보요 역할을 해서. 그런 홍보 역할을 주로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강훈 못지않게 굉장히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피해자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자체에서는 일단 수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만약 한다 하면 민간인처럼 예. 그런 절차를 좀 거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군에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데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그럼 이것도 싶습니다. 군 검찰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법원에 내리게 되는 건가요? 법원이? 일단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원에다가 신상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처분 아니면 이제 본안 소송을 취소해달라. 네. 그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기야 같은 경우에 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제가 볼 때 이제 강훈의 선례가 있잖아요. 네. 강훈은 법원에다가 효력 정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미성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사막이라는 대화명을 쓴. 근데 사마귀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못 잡은 건가요, 현재? 네,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수면 아래서 잠적되는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텔레그램이랄지 공범들을 추적을 해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어느 정도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성과는 좀 거두고 있는데 그걸 미리 얘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도주한다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함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추적을 끝까지 하면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료 회원 일부 중에도 미성년자가 네. 있었다고요?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입니다. 10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료 운영자 중에는 10대가 있어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강훈이 나왔죠. 강훈도 그렇고. 네. 그리고 몇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착취물들을 가지고 텔레그램을 떠나서 DC 코드로 이동을 했던 운영자들이 또 있어요. 네. 이들이 주로 10대예요. 그런데 유료 회원들은 10대이기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비용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초기 단계가 20에서 25만 원, 그 다음에 7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의 돈을 10대가 낼 수 있을까 싶은데 주로 20대와 30대가 많기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회원, 유료 회원 중에 10대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참 10대들이 이렇게 끔찍한 성범죄의 가해자라는 게 충격적인데요.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성착취물을 받은 또 다른 그런 제2의 조지빈을 검거했는데 10대 여고생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충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조주빈이 있다. 네. 바로 이제 이 피해 여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착취물을 받아내고 협박한 사람이다.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냐. 10대 여성 고등학생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인데 피해 여성과 처음엔
채팅으로 친분을 쌓습니다. 네. 상당히 자신이 신뢰하게 하고 알몸 사진을 받아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저 나체 사진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해서 이 동영상을 받아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몸캠 PC 네, 그거네요. 롱캡 피싱을 합니다. 이 두 개를 확보하면 그다음부터 협박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이 피해 여성을 양산해내는 일선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고생이었다. 충격받았는데 지금 바로 구속됐습니다. 자택에서 구속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나도 사실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다.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됐다?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피해를 당했다는 이 주장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뭐 10대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네.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유관선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10대들의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 범죄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죠. 근데 이번에 어떤 SNS 관련된 수사가 아직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말이죠. 일단 가해자 대해서 한 309명 정도에 대해서 밝혀냈는데 그 중에서 43명을 구속했거든요. 네. 근데 전체 인원 중에서 10대가 한 30% 정도 돼요. 가해자. 예. 그리고 피해자는 보니까 한 118명인데 이 중에 한 58명이 피해자가 10대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10대가 굉장히 많고 피해자도 피해자도 10대가 많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제 본격적인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그 가정하고 격리돼 있는,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환경이 안 좋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네. 게임이라 할지 아니면 우리가 SNS랄지 인터넷 통해서는 굉장히 가학적인 영상,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는 그런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그런 것에 함몰되다 보면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계속 보다 보면 이거의 어떤 범죄의 심각성 이런 거에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성범죄 쪽으로 빠져들고 또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이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대들이 사실 알바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네.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10대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노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가운데요, 박사방과 그런 비슷한 방에서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이 붙잡혔는데요. 변호사님, 직업이 승려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승려다고 하면 네. 굉장히 뭐 득도를 하고 본인의 수행을 하고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네. 이 승려는 이제 30대입니다. 30대요? 근데 본인이 엠번방이랄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음란 성착취물을 거기서 접촉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따로 방을 한 4개 정도 만들어요. 직접 그러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이걸 또 퍼날릅니다. 그래서 유포한 것만 한 8,000건 정도 되고요. 엄청나네요. 체포 당시에 네. 이제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컴퓨터를 압수해서 봤는데 성착취물 영상을 1,200개나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경악스러운 일이고 네. 어떻게 승려가 이런 행위를 했을까 정말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좀 있어요. 진짜 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강훈의 과거 이력을 살펴봤는데 네. 바로 주변의 옆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에 맞아요. 더 충격이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아닌가. 성의식에 대한 이중성. 네. 표면적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강조되는 사회입니까? 근데 이게 어둠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묵인되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좀 풀어 헤쳐지면서 어둠의 세계에 좀 제대로 된 법의 빛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또 도덕과 윤리의 빛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좀 빨리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